자, 그리고요, 이 조합이라는 거는 일반 회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시공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GS건설이나 뭐 포스코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행사가 뭡니까?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이 시행사예요. 시공사는 뭘까요? 사업을 주최하는 그 옆에서 협력업체로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파트가 시공사 파트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제일 첫 번째 입문했을 때, 어찌 보면요, 갑과 을로 봤을 때는 갑은 시행사고, 뭐, 을로 봤을 때는 시공사 을인데, 자본으로 보니까요, 시행사는 규모가 너무 작고, 시공사가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이 많은 시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면 되지, 왜 얘들은 시공만 할까? 라는 첫 번째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구조는요, 시행사는요, 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림부터 먼저 나오는 게 시행사고요. 시공사들은 그런 뭡니까?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최소한 줄여가지고 공사비만 받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구조는 시행사가 규모가 작고 시공사가 규모가 큰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이 재개발 사업도 여러분 특수성이 있어요. 일반 회사에 보면 대표님 있죠. 그러면 재개발에서의 대표님은 누굴까요? 조합장이잖아요. 근데 회사의 대표님은 자본력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어요. 근데 조합장님 어떨까요? 자기 재산은 많은데 재개발 투자할 때는 똑같이 집 한 채 가지고 현물 출자하신 분이에요. 인맥은 넓은데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장님 옆에 있는 친구들 잘 찾아야 돼요. 누구 찾아야 되겠습니까? 조합장님 옆에는요, 누가 있냐면 저희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고 있고요.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시공사라고 있어요. 이 정비업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서요, 도시 이용 계획도 만들고 의뢰를 해서 설계도 만들어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동네 어느 정도 사업성 나오네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을 모으겠죠. 모아서 자, 이분이 저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일단 조합장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모든 정비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성 분석하는 업체가 정비업체예요. 왜 이렇게 정비업체가 기능이 커졌을까요? 조합장이면 대표이지만 전문 지식도 없고 추가로 현물 출자하고 투자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이 건 때문에 딱 붙는 게 정비업체예요. 그래서 정비업체는 처음부터 입주할 때까지 가는 게 정비업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시공사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업체가 어디냐면 정비업체가 제일 첫 번째 들어와요. 맞죠? 시공사는 언제 들어올까요? 통상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즉 사업이 안정권에 들었을 때, 설계가 나왔을 때, 이때 뭡니까? 들어오는 게 시공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관계냐, 시공사는요, 늦게 들어와도 슈퍼을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금이 있으니까요. 추진이 단계 때는요, 저희들이 보통 한 1억이나 2억 정도만 빌려주고 최대한 동의서 받으시고 사업을 꾸려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시공사 선정이 되면 어떨까요? 시공사 선정 보증금 50억, 100억, 그 돈들이 다 앞으로 어떻게 써지냐? 입찰 보증금 받는 50억, 100억은요, 향후에 이주 나갈 때까지 용역비 있잖아요. 그 돈을 빌려가기 위한 대여금이 입찰 보증금인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들은 어떤 관계냐? 말 그대로 큰 자본이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더라도 조합장 위에 슈퍼을이 시공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두 업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이, 정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팔 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강사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저도 학교 강의부터 투자 강의 오래 했지만 강사들 중에서도 이 정비업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어떤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살까요? 물어보면 전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 구역을 맡고 있는 정비업체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동의서는 얼마큼 진구됐고 현재 돌아가는 문제점 뭐가 있냐? 그러면 앞으로 너희가 향후에 자금 줄인 시공사가 누가 들어올 거냐? 까지 다 물어봐요. 왜? 모든 돈줄은 시공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가 안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물어봐요. 이 세 가지만 원수더블로 잘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뭐 할까요? 일단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옛날 가격보다도 한 30% 떨어졌네? 그리고 향후 2년 정도 지나면 상승하겠네라고 느껴지면 저는 일단은 매수를 한다는 결정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두 번째 뭘까요? 제가 많이 도움 드렸던 데가 언제냐면 울산 그 B-08, 07 제가 야암 주공 해놓으니까 그 할 때 08 할 때 있죠. 08 할 때는 SK하고 롯데가 있었어요. 그때 한참 경기 울산 안 좋을 때요. 좋았다가 혹 떨어진 적 있잖아요. 그때 저희들 지인들이 08 구역에 우르르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가져가고 일부 사람 팔았는데 향후에는 뭡니까? 2, 3년 지나고 나면 우상향이겠지만 부동산은 뭘까요? 자금이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 자금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경기가 좀 한 번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진짜 피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파셔야겠다 싶어서 제가 B-08에 SK하고 롯데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관리 처분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반대하는 분도 많고 조합장 내부 싸움이 있어서 좀 쉽지 않겠네요. 라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급하신 분들은 팔고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싸움이 정리되려고 하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2년 뒤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결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강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거는 조합이라는 이 특수성 옆에는 항상 누가 있다?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있다. 그러면 정비업체는 내부 내막을 잘 알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일 때 좀 알아내면 좋고요. 말 그대로 시공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면 매도 타이밍일 때 뭡니까? 시공사를 알아내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수업은 솔직히 그렇죠. 끝나고 나면 임장할 때 제가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편안하게 뭐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한번 해봐야지만이 가서 뭐 물어볼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야지만이 이 강의가 이론과 실무가 균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